네,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써도 돼요. 괜찮아요. 자,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갈 때만 생각하잖아. 이 일반항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막 변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고. 즉, 값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돼. 자, 발산은 언제 발산한다고 얘기해, 보통? 값을 확실히 모를 때죠. 그럼 모를 때면 몇 가지로 나눠서 봐요, 보통. 그래서 아예 이렇게 홀마 무한대로 갈 때면, 이제 플러스 무한대는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무한대 기호는 무슨 뜻이냐?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얘기했죠. 즉 일정한 어떤 값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거나 또는 계속 작아지거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진동, 즉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즉 니 꼴리는 대로 값이 막 나온다고. 그런 것도 어때요? 다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진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수렴과 발산의 뜻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즉 어떤 일정한 값이 확실하게 t가 나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일정한 값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발산에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나 또는 작아지고 있는 상태나 또는 풀마 나오는 어떤 진동하는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을 실제로 보면 얘들아 수렴하는 거라 그랬지? 그렇다면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야 돼. 자, 너네 바보 아니잖아? 계속 어때요? 네? 커진다고? 네, 얘는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요? 아니죠. 계속 작아지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발산한다 라고만 써도 돼요. 둘 다 같은 답이니까 귀찮으면 그냥 발산이라고만 써도 돼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분의 2,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풀마 값을 갖는데, 이제 얘는 또 특이하게 풀마 값 가지면 아까 진동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 값들이 지금 보니까 커져요, 작아져요? 이렇게 보면 알 수는 없지. 자, 근데 얘를 이제 모아서, 그렇지. 홀수 번째야,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맞죠? 자, 홀수 번째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나만 더 써볼까? 얼마냐?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1, 3, 5.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얼마? 2니까 2. 맞죠? 이게 뭐야? 짝수 번째야. 자, 그리고 홀수 번째는 1,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 홀수. 이게 홀수 번째라는 뜻이지. 자, 홀수 번째는 다 얼마를 달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달고 있고, 자,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홀수분의 2가 나오죠. 네, 맞아요? 자, 그럼 A 짝수들은 1, 2, 3, 4. 즉, n분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도 네 말대로 얘 커져요, 분모만. 그럼 얘 분모만 존내 커지면은 전체 값은 어때요? 엄청 작아지죠? 얼마로? 그럼 얘도 홀수,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분모만 계속 1, 3, 5, 7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얘 또한 얼마야? 마이너스 0. 근데 그냥 얼마야? 0이지 보통. 그죠? 그럼 얘도 진동하긴 하지만 나눠서 보면 어때? 둘 다 0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존나 유식하게 이제 교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항상 이렇게 풀만 나올 때는 홀수항과 짝수항을 나눠서 생각을 하도록 해봐. 알겠나요? 자, 디귿은 설마 1111111 어디에 가까워져? 아, 어디에 가까워가 아니라 어디야? 그냥 수렴. 자, 리을은 어때요, 이거? 풀마 나오는 거죠? 왜?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즉 얘는 어떤 일정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왜? 짝수들은 모두 1이고 홀수들은 모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두 개는 어때요? 같은 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발산. 얘가 진동 발산이에요. 그래서 자, 미음은 어디에? 네, 3에 수렴합니다. 왜요? 어차피 3은 3인데 뒤에다가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 무한대로 가죠. 얘는요. 어차피 그래봤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즉 플러스 1이거나 또는 근데 분모가 엄청 큰 수라며. 그럼 전체 값은 네, 0에 가까워진다면 3에서 플러스 0을 빼나 0을 더하나 차이는 없어요. 3이에요. 수렴합니다. 자, 그럼 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꼴이죠. 약분돼요, 안 돼요? 자, 차수 큰 게 짱이니까 1차 약분해서 얼마? 그래서 얘도 수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들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은 니네가 써봐요. 연습이니까 쓸 수 있겠죠? 자, 4번. 자, 이거 내가 전에 했던 교재랑 똑같은 교재예요. 일단 이제 추가로 좀 첨언해서 뭐 몇 개만 더 넣은 건데, 자, 이거 그때도 본 거고 꼭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참인 걸 외우세요. 뭐라고요? 참인 거 외우세요. 거짓인 건 안 봐도 돼. 참인 거 기준으로 항상 공부하는 거야. 자, n이 수렴하면 EN이 수렴한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대표적인 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n이 커, EN이 커? 네, 작은 게 수렴하면 큰 게 수렴하는 거야. 반대 안 돼. 역 안 돼.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참이에요. 그냥 이 명제 자체를 외우면 돼. 작은 게 먼저 수렴하면 n이 먼저 작죠? 작은 거죠, EN에 비해서. 자, 그래서 2번. AN이 발사하면 EN이 발사하냐. 얘는 거짓이에요. 자, 왜냐면은 진동 때문에 그런데요. 발레를 들면 AN이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 아까 대표적으로 봤죠. 풀막. 뭐가 돼요? 진동 발산이죠? 그죠? 근데 EN은 짝수차지. 그럼 얘는 뭐만 나와? 그럼 얘는 어때요? 틀렸죠? 자, AN 진동, 즉 발산하고 있는데 AEN은 뭐하고 있어요?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고 있죠. 발레죠. 자, 그래서 틀린 건 안 외워도 되는데 맞는 건 꼭 외우세요. 왜냐면 그게 난감하고. 자, 3번. 절대값 붙은 게 수렴하면 그냥 안 붙인 것도 수렴하냐. 자, 이것도 어때요?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이거 진동하나요, 발산하나요? 방금 본 대로. 진동 발산하죠, 발산. 그죠? 풀막 나오니까. 자, 그런데 절대값을 씌우면 누구만 나와요? 풀막가 아니라 절대값은 누구만 나와? 자, 그래서 절대값 씌운 건 수렴하는데 절대값 안 씌운 건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레죠. 그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발산하면 AN도 발산하냐 이제 이거 얘기하는데 4번. 자, 그럼 이거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자. 지금 한 대.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누가 말아?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을 외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얘도 여러 가지 쓰다 보면 어때요? 다 돼. 그래서 참인 건데 꼭 외워줘. 그래서 알겠어요? 자, 이런 거 되게 난감하죠. 중요하기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증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2차 안 해도 돼요. 그냥 참인 것 외우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게 니네 이번 수열에 국한 합답형이라고 하지. 참거지. 제일 어려운 파트 중 하나일 거야. 그래서 그때도 모아서 한다 그랬지. 오늘 모아서 할 건데. 자, 넘어가서 이제 여기 설명 한번 채워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극한값의 연산은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단.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야 돼. 이거 아까 뭐라고 배웠죠? 수렴이라고 배웠죠? 어떤 값이 있다면. 즉, 수렴하는 것들끼리 대입해야 돼. 즉, 수렴하는 것들끼리 뭘 계산을 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할 건데, 이 답에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지 않아요. 나눗셈 할 때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0으로 수렴하면 대입을 못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수렴하는 극한값의 연산은 이미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면 뭐 해도 돼요? 대입해서 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돼요. 알겠어요? 수렴하다는 말이 있으면 대입해도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요. 그걸 대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입할 때 누구를 잘 봐? 별표충은 나눗셈 할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5번 같은 거 이제 쉽게 풀 수 있죠. 자, AN이 어디로 수렴한다고 적혀 있어요? B에는. 그럼 여기에 AN 자리에 얼마 넣고? BN 자리. 그래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죠. 수렴한다고 줬고 분모 0대요? 대입해봐서 분모 0대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얼마? 7분의 4.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지. 왜? 이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7분의 5. 그래. 됐어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동일한 문제고. 자, 이제 7번 보세요. 자, 7번 같이. 자, 얘는 각각 수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AN만 따로 띄워놓고, 또는 3N만, BN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각각 수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몰라요? 각각은 모른다고. 근데 이 전체가 수렴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된다 그랬죠. 이유는 각각 수렴하는 건 모르나 어쨌든 얘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 뭐 지지고 볶고해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즉 동그라미 친 거 지지고 볶고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즉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얘기가 그게 바로 뭐예요? 연립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미트가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냥 뭐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가끔씩 아닌 게 존재해서 그것만 따로 나중에 볼 겁니다. 연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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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AN이 얼마란 뜻? BN은? 그럼 이제 여기다가 1분의 2라고 해도 되나 안 되나? 되지. 얘들아, 이거 오타입니다. 한번 오타입니다. 전화요. 바로 고쳐야 돼. 여기 3번도 그냥 뭐야? 그때는 하면 되고. 됐습니까? 네, 다 똑같은 문제니까 다 똑같이 푸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3쪽에 얘들아
자,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두 번째인데, 자, 얘도 똑같은데 2라고 적혀 있죠? 자, 먼저 뭐 수렴하는지부터 보는데, 얘도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수렴하는 것끼리는 뭐 해도 된다 그랬어? 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된다고 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게 뭐가 조금 다르냐면, 자, 수열 유추해서 풀기이거든? 자, 일반적으로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저 문제에서 AN이 있잖아. 발산한다고만 주면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자, 얘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AN이 발산한다고 주면 절대로 방정식처럼 풀면 안 돼요. 수정하는 것들만 대입해서 준대요. 그럼 얘는 유추가 안 돼요. 왜 유추가 안 되냐면, 발산은 아까 몇 가지 있었어요? 네, 진동도 발산이기 때문에 얘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갈 때는 돼요. 방정식처럼 돼요. 근데 진동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AN이 발산한다라고 한글로 적혔을 때는 무조건 정석풀이 가야 되는데 그건 거의 없어. 5% 정도? 전체 100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 내가 여기 4문제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는데 왜냐면 그거 냈다가는 뭐 답을 틀리니까. 근데 사실 어차피 다 같이 틀리면 없고 또 그건 똑같은 거예요. 상대 평가니까. 그래서 알고는 있어라 라는 뜻이야. 왜? 발산은 진동도 발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유추해서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써놓은 이 첫 번째는 유추해서 풀라는 소리가 아니고 유추해서 못 푸는 발레들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추해서 풀 수 없어요. 이해돼요? 자, 그럼 하나밖에 없네 결국. 자, 이거 요런 말만 있을 때는 유추해서는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이거랑 똑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데 말이야. 이렇게 주면 또 가능해. 얘도 발산한다는 뜻인데, 뭐, 또는 뭐, 이렇게. 얘도 발산한다는 뜻인데, 얘는 진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식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또 이건 또 가능해요. 이건 유추 가능해요. 유추해서 풀기가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아예 한글로 풀어서 이런 식으로 아예 한글로 풀어서 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유추해서 풀기가 가능해. 알겠어요? 그럼 결국 1번과 2번에서 너네가 지금 체크해야 될 건 누구? 진동. 근데 그런 문제는 거의 없긴 해요. 실제로 여기도 없고. 없어? 자, 그래서 요것만 이제 주로 여기서 다루는데 유추해서 푸는 거. 자, 어떻게 하는지 11번을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자, 유추해서 푼다는 건 얘가 지금 이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 보여야 돼. 설마 근데 이거 안 보이겠니? 그치? 그 n은 어디로 가요? 이거 무한대로 가죠? 맞아요? 자, 그럼 an 얘가 어디로 가야 숫자 3이 될까 이 소리야. 뭔가 약분이 되는 꼴이 돼야죠. 자, 그래서 an은 무한대분의 1. 자, 이런 꼴이 돼서 뭔가 약분이 되는 꼴이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유추해서 풀기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럼 얘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듯이 유추해서 풀기의 핵심은 방정식 하듯이 AN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약분해서. 이렇게 유추해도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자, 그럼 유추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고창만 살려두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차피 나머지 항들은 뭐가 돼요? 쩌리가 돼버리지. 최고창이 짱이니까. 자, 그래서 유추해서 풀기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니까 A이 이렇게 된다.
자, 이걸 과정을 다 삭제하면 지금 여기 빨간 과정이 돼요. 그냥 방정식 하듯이. 이건 이유가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진동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무한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분명히. 내 말 맞아요? 근데 얘는 이 안에서 이 파란 과정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야.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만약에 AN이 진동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무한대랑 진동, 뭐 풀마랑 곱하면 이게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데 다행스럽게도 요 생각까지는 니네가 몰라도 이렇게 유추해서 바로 풀면 거의 다 풀린다. 뭐처럼? 아까 본 방정식 풀듯이 유추하면. 알겠어요? 그럼 AN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돼?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그럼 요거 약분 되는 거 맞죠? 그럼 3n 제곱 맞아요? 그럼 내가 아까 차수 큰 게 짱이라며. 못 이겨. 2차 어떻게 이겨? 혼자는. 돼요? 자, 그래서 약분하면 누구만 남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1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 자, 13번 이제 센스 발휘해서 AN 어떻게 유추할래? 해봐, 니네. 자, AN 어떻게 유추할래? 바로 보이죠? 어떻게 유추해요? 아까 배운 대로 방정식 풀듯이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즉 뒤에 상수항 어때? 필요 없다고. 차수 큰 것만 남겨줘요. 상관없다고.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대입하기 편하죠. 설마 또 이거 통분 안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하나 통분 자동이야. 자, AN은 3n분의 2 이걸 대입하면 되지. 그럼 3n 제곱분의 최고창만 2n 제곱 해서 똑같이 얼마? 3분의 2. 자, 이렇게 계산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뒤에 쩌리 같은 거는 차수는 제일 큰 게 짱이니까 필요 없는 차수는 괜히 달고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자, 그래서 16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지금 잠깐 1분 정도 줄 테니까 최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 지금 배운 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뭐부터 구해줘야 돼? A부터 구해줘야죠. 자, 지금 안 푼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라서 이따 나와서 풀고 가면 됩니다. 하루 숙제를 안 해요. 좀 빨리 와. 내가 student 예쁜 선생님이랑 성장하고 오는 거 알아? 네? 성장하고 뭐야? 어차피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지. 보통 그게 있잖아. 될 놈 있고 안 될 놈 있고. 난 안 돼. 여기서 될 사람 없어. 알지? 열심히 하라고. 자, 그래서 16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요. 자, 배운 대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자, 일단 AN이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죠. 무한대 가는 거 아닙니다. 값은 있는 거야, AN이. 돼요? 그럼 아까 배운 대로 보면 AN을 유추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유추가 가능하냐면, 자, 얘 1차죠? 그럼 얘 몇 차 나와야 돼요? 뭔가 1차분의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지? 그래야 약분될 거 아니야 1차랑.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쉽게 가로 안의 거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가로 안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되냐면, 아까 무한대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얼만데?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되게 쉬운데 아무리 루트 쓰고 있어도 같은 차수 아니냐? 요것만 극한값 따로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4분의 루트 1 얼마?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 앞에가 2분의 1이고 빼기 얼마가 돼야 0이 돼?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자, 앞에 부분 좀 쉬운 거부터 잘 연습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A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결국 A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보여. 아니요? 통분이죠, 새끼야. 당연히 통분부터 아니냐? 아니, 이게 루트 쓰고 있지만 어차피 차수 큰 게 짱이라며. 그래서 4n분의 n, 이거 극한값 구한 거라고. 안에 것만 따로. 그 약분해서 루트 4분의 1이잖아. 그게 얼만데? 2분의 1이라고. 그럼 거기서 얼마를 빼야, A만큼 빼야 0이 되느냐? 라는 소리니까 A가 얼마인 거야? 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 부분 좀 들어요. 너네 이따가 나누는 거 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보이면 당연히 유리하는 낮은 문제라고. 분수부터 보이면 통분해야죠. 설마 이것도 통분 못해서 또. 난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닥쳐. 넌 해야지, 나는 못해도. 자, 이렇게 통분했죠? 잘하잖아, 개새끼야. 자, 그래서 통분했죠? 자, 그럼 통분했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유리화 해줘야죠? 야, 분모 유리화 할래요? 분자 유리화 할래요? 뻔한 거 아니냐? 왜요? 네, 빼기 있는 거. 항상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만 유리화합니다. 자, 그럼 유리하니까 앞에 거 제곱 얼마? 네, 이거 빼기 뒤에 거 제곱 바로 좀 치고 4m. 자, 그럼 전개해서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해서 5 맞지? 마이너스 5 돼요? 자, 그럼 다 없어지고 분자는, 자, 남는 것만 써볼게. n은 원래 있었던 거고 분자가 마이너스 5, 그리고 분모는 지금 이제 요거 그대로 그냥 쓰면 되죠. 아직 이걸 또 전개하는 미친놈 없길 바래.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만 해주면 돼. 되게 쉬워. 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창만 남기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 숫자들은 다 의미가 왜? 플러스로 돼서 그래. 그럼 얘는 2 루트 4n. 다시 말하면, 자, 그럼 여기는 2 루트 n. 그리고 여기도 2 루트 n. 맞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설마 못하는 사람 어딨어? 16n. 맞죠? 분의 마이너스 5 그리고 곱하기 n. 그럼 n은 진짜 약분되면서 남는 건 마이너스 16분의 5. 됐습니까? 너 맞아, 어려워. 자, 그래서 제가 왜 어렵냐면 지금 배운 걸 총동원해서 한꺼번에 다 써야 돼. 그래서 풀어준 거고. 알겠습니까? 자, 연습하세요, 꼭. 자, 그럼 오늘의 꽃 중 꽃이에요. 수열의 연산, 진입 판정. 진입 판정이 이제 뭐냐면 아까 잠깐 봤지? 참거짓. 자, 그래서 진입 판정 문제는 일단 쉬운데요. 아까 첫 번째 배운 거 다 써먹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자, 이것까지는 어때? 다 수렴이지? 근데 이게 중요하지. 나누기, 즉 분수꼴. 누가 0이 아닌 거?
야, 근데 딱 봐도 누구 많이 물어보겠냐? 다 되는데 있잖아. 이것만 아니면 된대. 그럼 뭘 물어보겠냐, 너 같으면. 다 되는데, 이것만 아니면 된대. 다 되는데. 이것만 아니면 된대. 그럼 너 같으면 뭘 물어보겠어? 그래. 이것만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아니 다 되는데 말이야. 이것만 딱 하나 안 되거든? 근데 그것만 물어봐. 아주 계속. 알겠어요? 그럼 너네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게 항상 분수꼴이 보이면 분모가 뭐가 안 되는지 0인지 0이 안 돼, 0인지 0이 안 되는지 확인을 꼭 하라고. 0이 아니면 다 된다는 얘기고 계산 대입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고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4번은 이제 자주 쓰는 발레들인데, 자, 거의 이거 안에서 다 끝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발레는 이런 발레요. 자, 여기다가 좀 쓸게. 나는 자리가 없어서. 자, 첫 번째 발레는 자, 이런 발레들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수열을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뭐 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둬요. 발레 둘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발레는 an을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 쓰면서 같이 해요. 쓰면서 같이. 아직 뭔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쓰면서 같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걸 뭐 합친 뭐 n 플러스 n분의 1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 발레는 요게 이제 굉장히 자주 쓰는 발레인데요. 진동하는 것들 중에 이제 이런 수열. 그러니까 0이 들어가는 수열. 진동하는 것들 중에 0이 들어가는 수열. 이걸 자주 써요. 한글로 설명 풀이를 써놔요. 진동하는 수열 중 0이 들어가는 수열. 자, 이런 걸 발레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랑 세트로 뭘 같이 쓰냐면 이런 것들 세트로 많이 써요. 1010, 010 이런 수열을 많이 써요. 세트로. 뭐 발레 찾을 때야. 발레. 즉 참은 외우라 그랬고 안 되는 건 발레를 두는데 그 발레들은 지금 여기 내가 정리해준 이 네 가지 중에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없다. 그럼 너만 틀리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틀릴 거야. 괜찮아. 자, 그럼 17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더한 개 수렴한다 그랬지. 그럼 수렴한다 것끼리 뭐 하면 돼? 뭐 더하기 빼기 지지고 나누고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네, 된다 그랬죠? 그럼 수렴한다 것끼리 지지고 뽑아서 자, 지금 수렴하는 게 이렇게 두 개인데 즉 얘랑 이 세모랑 지지고 볶아서 이거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만들어? 맞죠? 그럼 수렴한 것끼리 뭐가 된 거예요? 뺄셈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는 거예요. 외워두면 좋다 그랬죠? 미친놈처럼 막 그냥 이렇게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눈에 익혀두라고. 나중에 볼 테니까. 자, 2번 보세요. 2번 또한 마찬가지로 자, 더한 게 이제 수렴해요. 네, 맞아요? 자, 근데 각각이 수렴하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더한 게 수렴한 거야. 각각은 네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아까 발레가 뭐였죠? 바로 위에서 했잖아. 진동 발산이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발레를 뭘로 들어주면 되냐면 AN을 아까 1010 물론 발레 여러 가지 많아요. 자, BN을 01, 01 뭐 이런 식으로 발레를 들어주면 또는 뭐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또는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하게끔 진동하게끔만 발레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우리가 방금 챕터에서 뭐 했어요? 이 진동도 발산이기 때문에 방정식처럼 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그때 이제 내지. 그죠? 그럼 실제로 니네 두 개 더해보세요. 더하면 항상 얼마예요? 이거 수렴하는 거요? 발산하는 거요? 근데 각각은 수렴합니까? 각각은 수렴합니까? 그래서 어때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한 게 수렴하면이라 그랬지?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한다라고 그랬지? 그럼 둘 다 발산하잖아. 네,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느냐 이 소리지? 네, 맞아? 있겠냐? 2번이 안 되는데. 똑같은 얘기겠죠? 똑같은 얘기라. 2번과 3번의 발레는 똑같은 얘기라. 결국 더한 게 수렴하는 거 발레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하냐고 물어봤잖아. 이거 둘 다 수렴합니까? 둘 다 발산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발산한다. 아, 미안. 3번이지. 둘 중에 하나 수렴한다.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자, 4번 봅시다. 자, 얘는 또 이제 또 해괴한 짓을 좀 많이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자, 이건 니네가 한번 답을 해보자. 둘 중에 하나지. 참 아니면 거지. 뭘까요? 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발산이라고 했는데 수렴이 아니야. 더한 게 발산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서 뭔 소리야? 뭐 발산아. 그럼 진짜 나눠서 하는데 무한대로 갈 때랑 진동할 때랑 나눠서 하면 돼.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건데 잘 봐. 너네 이렇게 쓰면 또 모르는데 야 이거 대우명제 봐봐. 읽어봐. 자, 대우명제는 대우. 그렇지.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이게 대우명제지. 이게 대우명제잖아. 즉 자리 바꾸고 아니다 붙이고. 네, 맞아요? 이건 너네 아는 거 아니냐? 모두 수렴은 더해도 수렴이라면. 그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우법 써서 증명할 수도 있는 건데 얘 또한 어때요? 익혀두면 좋겠죠. 내가 참인 건 눈으로 익혀두라고 좀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자, 물론 이거 대우법 안 쓰고 그냥 각각 경우 다 나눠서 하면 돼요. 졸라 많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봐. 자, 5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네, 얘도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자, 더한 게 수렴한다 할지 각각 수렴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AN이 발산하면 아까 발레 몇 번 발레? 한 번 발레 똑같이 들면 되는 거지. 1010 0101. 즉 더한 거 수렴하는 거 맞고 AN도 1010 가니까 발산하는 거 맞는데 그렇다면 BN도 어땠어요? 그랬더니 더한 게 수렴한 거죠. 왜? 진동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고르기 힘드니까 1, 4, 5번을 어때? 외워두면 좋아. 게다가 4번의 대우인 이것 또한 알겠어요? 오늘 이게 제일 어려워 실제로. 그때도 나중에 모아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제일 두려운 파트고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18번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고, 자, 19번 나랑 같이 또 봅시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자. 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한 거지. 이거 이렇게 써준 거랑 한글로 발산한다라고 써준 거랑 완벽히 다른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 그렇잖아. 한글로 발산이라고 써져 있으면 누구도 파악을 해줘야 돼? 진동도 꼭 파악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아예 나타나 있으면 진동은 고려하라는 소리예요? 고려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진동은 고려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진동은 고려하지 말고 AN 무한대고 BN이 0으로 간대.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냐? 아이씨, 뭔 소리야. 야, 무한대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냐? 지랄한다. 야, 아까 16번 같은 것만 해도 무한대 곱하기 0이었는데 마이너스 16분의 5 나왔잖아. 뒤질래요?
자, 방금도 분명히 푼 문제인데 16번 같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이게 0이냐고. 그냥 이게 왜 된다 그랬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0은 0이라고 쓰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0이잖아. 맞아? 자, 이 0이 무한대분의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분돼서 뭐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0은 0인데 이게 진짜 순수하게 0인지 또는 이렇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인지 그건 모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어때요? 자, 문제 16번 자체가 뭐야? 이게 발레죠. 알겠나요? 자, 2번 또한 똑같이 봅시다. 자, 2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엔 누구야? 무한대, 무한대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그럼 이 또한 문제 16번 얘기지.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유리화 했죠? 유리화 하니까 계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항상 0이냐? 지랄, 그죠? 자, 디귿도 보세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약분해서 1만 나오냐? 그지? 큰 무한대분의 전만한 무한대는 그지? 상대적으로 불알이 아래 불알이 존나 크잖아. 아, 이거 녹화하는데. 그거 크잖아.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디귿은 어때요? 아이씨. 자, 그래서 리을도 똑같이. 자, 리을은 어떻게 한 건데요? 자, 리을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지. 야, bn이 무한대로 간 다음에 그러면 an도 어디로 가야 뭐 빼기 뭐가 돼서 수렴하는 값을 갖겠어. 그래, 이 새끼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계산해서 어떤 값을 갖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 자, 미음은 아, 맞다고. 그래, 누가 뭐래. 알고 있으라고. 자, 미음은 아, 좀 제발 좀 찍지 말고 좀 봤으면 좋겠네. 이거 뭐 한 거야? 방정식 푼 거죠? 0 또는 0. 맞아? 이거 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뭐라 그러죠? 이게 있어? 각각 수렴하는지 네가 아냐고. 말 있냐고. 그 방정식 풀고 싶으면 각각 수렴한다는 말 있냐고. 있냐고. 즉 방정식처럼 풀고 싶으면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얘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해돼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됐나요? 다 했으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힘들어. 너네만 힘든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이런 합답형 문제는 나오면 죽었다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막 굴려야 돼. 뭐 맞는 것들 외웠던 거, 그 눈에 익은 것들, 그런 거는 잽싸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발레 아까 적어준 4개 중에서 찾고 안 나오지? 그럼 넘기세요. 너만 못 푼 거 아니니. 괜찮아. 진짜야. 자, 이제 21번은 샌드위치 정리인데요. 자, 샌드위치 정리는 내가 아예 얘기를 해줬죠.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뭐가 나오면? 문제에서? 네. 갑자기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인데요. 자, 이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은 자, 우리가 가운데 거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에 극한값 붙인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도표를 외워두면 편해. 이 양쪽 끝이 같아야 가운데도 그거야. 즉 1하고 1 사이면 얼마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부등식 보이면 샌드위치 정리인데 양쪽을 뭐 하는 거야? 양쪽을 극한값 취하는 거야. 가운데가 아니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양쪽이 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렇다면 누구 만들어주기야? 이 가운데 모양 만들어주기야. 누굴 통해? 자, 부등식, 문제에서 준 부등식을 통해 모양 맞추기야. 가운데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 문제에서 부등식 주고. 그거 갖고. 알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거의 핵심이 바로 21번인데요. 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유예요. 자, 일단 여기 진짜 부등식 나왔죠? 같지 않아요? 누가 항상 크대요? bn이 크대요. 자, 그럼 양변에 뭘 취하라고요? 극한을 취해보면 리미트 an 그리고 리미트 bn이 나올 텐데, 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리미트 an은, 자, 이제 n 무한대는 생략할게. 얘는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여기서? 네? 알파야. 너도 교재 있어. 니꺼 봐. 뭘 자꾸. 자, 그래서 어떤 값이야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럼 부등호가 그대로 연결이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될까 안 될까? 자, 될 것처럼 보이지만 뭐 때문에 틀려요? 네, 이 갖다가 빠져서 틀려요. 자, 이유는 이거예요. 아까 무한대분의 1 그거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자, a는 n분의 1을 잡으면 얼마인데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맞죠? 자, 그럼 bn은 이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얘들아, n분의 1이 커, n분의 2가 커? 확실하죠? 누가? 맞죠? 근데 극한값 n분의 2 취하면 이거 얼마예요? 네? 무한대분의 2. 그래도 0이죠? 얘도 0이고요. 즉 같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지. 뭐 때문에? 극한의 세계에선 같아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주 쓰는 이제 얘기들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틀렸어요. 발레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근데 써준 것 중에 있잖아요. n분의 1, 뭐 점점점 이런 것들 발레 들어주면 된다고. 좀 어렵지? 네. 어렵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그래서 쉬운 거는 이따 듣고 가세요 꼭. 자, 2번도 봅시다. 자, 2번 또한 어때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얘는 an이 뭐 하고 있대요? 발산하고 있대요. 그럼 리미트 붙이면 맞아요? 이게 뭐 그래서 발산한다랑 무한대랑은 틀린다 그랬지. 너 아니야? 무조건 발산이야. 그럼 무한대보다 큰 건 누구야? 이것밖에 없어. 맞아. 더 큰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똑같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3이에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23번 같은 게 이게 전형적인 이제 샌드위치 정리 문제지. 진짜 문제에서 갑자기 누구 줬어? 부등식 줬죠? 그럼 부등식 주고 내가 요 모양 만들어내기라 그랬지? 그럼 이거 보고 이거 봐봐. 뭐 해줘야 이 모양 나와? 그렇죠.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 파란 모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떻게 알았죠? 그래, 저거 음수 절대 안 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는 어차피 자연수 제일 작아봤자 1이죠. 음수 되나요? 또 없어요. 거의 다 어때요?
음수 안 되겠죠. 그럼 양쪽의 극한값이 뭐라 그랬어? 가운데 거의 극한값이랑 같다 그랬죠? 단 양쪽 값이 같아야지. 그럼 여기 차수 큰 게 짱이라면서요. 여기도 얼마? 그럼 양쪽 극한값 같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도 얼마? 끝. 알겠나요?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기가 가운데 것만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22번 봅시다. 자, 22번 이 가우스 기호 혹시 본 적 있죠, 다들? 자, 센스 있게 한번 맞춰보세요. 뭐 찍어도 좋아요. 답은 뭘까요? 자, 자, 그럼 몇몇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n을 약분을 하고 그냥 10분의 1이라고 답을 썼는데,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유는? 그래, 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가우스 기호 그래봤자 거리만이냐? 빼봤자 소수야. 피나 좀만큼 뺀다고 내세에 지장 있나? 야, 니네가 통장에 500만원 있어요. 뽑는 숫자냐? 나도 없다. 그 500만원이 있는데, 나 씨발 했어. 한 번은 없어. 아니다, 야, 일단 질릴 때 그냥 한 2조가 있다고 치자. 아, 씨발. 2조가 있어요. 내가 떡볶이 사오느라고 3,000원 썼어. 얼마야? 거의 2조지. 아니면 100, 아니, 뭐라고 얘기해? 6,999억? 6,999만? 1,900, 6,000, 어쨌든, 씨발. 그렇게 얘기하냐? 1조는 빼먹었네. 봐봐, 말 안 되잖아. 즉, 어차피 무한대는 엄청나게 큰 수인데, 가우스 씌워봤자, 벌어지만큼 빼요. 차이가 있겠나요?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가우스 기호가 뭐? 벗겨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꼭 써놓으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가우스 기호가 벗겨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아니, 뭐 빼봤자인데 얼마나 빼겠어? 차이도 없다고. 알겠습니까? 엄마.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 기호는 의미 없다. 즉, 괄호로 바뀝니다. 그럼 n끼리 약분되면서 얼마만 남아? 꼭 알아두세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함수의 극한이랑은 달라서 그렇지, 함수의 극한은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내죠. 숫자로 보낼 때는 가우스 기호 정수면은 자극한 우극한 달라서 극한가 없는 거지. 물론 그때 다시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뭐 25번 똑같은 얘기고. 자, 이제 급수. 이건 다음 시간부터. 내 수열의 극한만 넣어놨다니까. 됐냐? 자, 그럼 지금 어려운 문제는 지금 내가 설명을 다시 한 거고, 이 뒤에는 할만할 거야? 뭐라? 에? 잠깐만. 에이, 급수가 이것만 있구나. 야, 그냥 하자, 이건 해도 된다. 쏘리. 그냥 하자. 자, 급수의 수렴과 수열의 수렴인데, 급수와 수렴은 다른 거예요. 급수는 둘날이 더한 거고요. 수열은 그냥 어떤 수열, 숫자를 나열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적어놔야죠. 급수의 표현은 보통 1부터 무한대까지의 시그마 요 표현을 쓰죠. 자, 이게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면, 자, 일반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게 수렴할 때 얘기죠. 누구? 급수부터야. 자, 두 번째. 자, 방금 1번의 대우 명제인 아니다. 그럼 누구도 아니야? 수렴도 아니야. 그게 뭔데? 그래서 2번을 이제 급수의 발산 판정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다 풀죠. 그럼 이 57은 어때요? 페이크죠. 즉, 뭘 나타내는 값이야? 그냥 밑에 급수가 수렴한다는 값을 나타내는 페이크예요. 57은 아무 의미 없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A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왜 방정식 풀면 돼요? 아니, 수렴하는 것들끼리잖아. 알겠습니까? 2는 수렴하잖아, 2라고. 자, 그래서 57은 페이크입니다.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27번도 마찬가지죠. 자, 얘를 시그마 표현으로 쓰면, 자, 무한대까지지 왜 끝이 없잖아요? 이 값이 뭐라 수렴. 자, 그러니까 리미트 가로친 am-3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네, 쉽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8번. 아니, 급수 쪽에 넣을 걸 그랬다. 아, 이거 그래. 급수 쪽에 할 때 하자. 자, 넘어가서, 자, 요거는 안 풀어도 돼요. 다음 시간에 급수 할 때 그때 이어서 합시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얘는 무한 등비 수열인데, 수열 중에 어디만 따로 보자는 얘기야? 등비 수열만 따로 보자는 얘기야. 일반적인 등비 수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등비 수열이죠. 자, 그럼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상 기억나죠? 이 공비 역할을 하는 놈이 어디랑 어디 사이? 네, 분수꼴이면 어디로? 네, 0으로 수렴하죠. 누가 AN이야? 자, 근데 큰 수꼴이면 여기 1도 1에 거듭제곱 해봤자 1이니까 됐어요? 자, 큰 수꼴이면 또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 이렇게 쓰죠. 근데 나는 이거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걸 좋아해요. 따로따로. 자, 그래서 보통 분수꼴, 큰수꼴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등비 수열일 때는 등호가 1에는 붙어요. 왜? 1 곱하면 커져요, 작아져요? 그런 거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백에다 하나 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공비 역할 하는 놈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누구 다 지우라고? 자, 그래서 공비가 가장 큰 놈만 남기면 끝인 거야. 누구처럼? 차수 큰 게 큰 것처럼 공비 큰 게 큰 겁니다. 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공비가 가장 큰 놈만 다 남기고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약분시키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 자, 이거 수렴하는 x값의 범위인데 자, 여기서 공비 역할을 하는 게 누군데요? 딱 보이죠? 누구? 네, 지수 달린 게 공비 역할을 하는 놈이죠?
어디랑 어디 사이에 해야 돼? 네, 등호 들어가요. 이건 급수 아니어서. 자, 그럼 양변 2 더해주면 되죠? 이거 되게 쉽게 풀었네. 자, 근데 32번이 이제 헷갈리지? 아, 헷갈리는 게 아니라 페이크죠. 그래서 32번은 특이하게 초항이 x야. 너 x라는 수 얼마인지 알아보려. 그래서 이거 나눠줘야 돼요, 항상. 첫 번째 초항 x가 얼마일 때, 그럼 뒤에 어떤 수를 가져도 0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 모두 다 얼마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이제 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니라면 이 공비 역할을 하는 2분의 x 플러스 3이 어디랑 어디 사이여야 돼? 그렇지. 그럼 똑같이 2 곱해서 풀면 얼마입니까? 네. 자, 그럼 이것도 써줘야 돼요. 답 2개 써줘야 돼요. 2개. 답 2개 다 써줘야 돼요. 왜? 수렴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나머지는 뭐 똑같은 문제고. 네, 35번 같은 거 봅시다. 자, 35번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들어. 자, 무한 등비급수야. 이번엔 무한 등비급수야. 무한 수열이 아니야. 자,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싶으면 이 r이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아까는 등호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등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급수, 즉 더한 거니까 1도 엄청 더하면 어디로 가요? 네, 1이라는 어떤 작은 수도 졸라게 더하면 어디로?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등호 안 들어가요. 이건 등비 급수입니다. 수열 아니에요. 헷갈리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수렴한다면 r이라는 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값이야? 네. 그럼 간단하게 아무거나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r 2n승인데 여기에 공비는 얼마일까요? 아, 설마. r 2n승이야. 공비 얼마야? r 제곱이죠. 2n승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데 그럼 r 제곱은 어디랑 어디 사이겠니? 그렇죠. 이것도 1하고 1이라 하지 말고. 즉 제곱하면 음수 뭐 안 나와요. 그럼 이미 이 자체도 분수꼴 맞죠? 그럼 기억은 어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누구예요? 공비 역할을 하는 놈이? 그럼 여기다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면 뭐야? 똑같네. 그동안 바뀐 거지. 그래도 똑같네. 그래서 니은도 어때요? 자, D급 봅시다. 자, 공비 1-3분의 R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변 3으로 나눠서 3분의 R부터 만들자. 그건 안 바뀌죠? 3으로 나눴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네. 자, 양변 마이너스 곱하자. 오, 바뀌어도 똑같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양변 1 더하자. 자, 그럼 이게 공비 역할을 하는 놈이고 3분의 2하고 3분의 4 사이인데 얘 1 넘어가 안 넘어가? 1 넘어가니까 이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누구부터 만들어요? r 플러스 2부터 만들죠? 자, 합시다. 자, 그럼 양변 2를 더해주면, 자, 양변 2를 더해주면 r 플러스 2가 어디랑 어디 사이가 돼? 자, 그럼 양변 3으로 또 나눠주면 뭐야 이거? 3분의 1하고 1 사이. 얘 또한 어때요? 수렴하는 범위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등비급수할 때 또 볼 거니까 다시 한번 봐요. 답지도 있어.
자, 넘어가서 이제 식세어 풀기 봅시다. 아, 이거 10분 만에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아니야. 몇 문제 안 돼서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식세어 풀기는 완전만 하면 11문제밖에 없어. 그럼 문제나. 야, 설명은 하나밖에 없어. 자, 말 그대로 뭘 세워서 풀자는 거야? 네, 식을 세워서 풀자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한 줄씩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배운 거 총동원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푸는 방법은 사실 정리는 하는데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맨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기 전에 맨 마지막 뭘 구할 것이냐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돼. 알겠냐?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누구 구하재? Rn이라는 것을 구하재. 알겠어? 한 줄씩 해석하자고.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n하고 1인 직각삼각형. 자, 그럼 여기까지 잘라서 그립시다. 얼마예요? 설마 이것도 못 그리면 안 되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그럼 안 시켜도 너네는 이거는 하더라고. 네. 막 손이 근질하지?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 이제 누굴 그려주면 돼요? 내접원을 그려주면 되죠? 내접. 맞아? 그럼 내접하면 내가 자동으로 어디로 가라고? 접선 90도로 가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럼 요게 이제 R이면 여기도 얼마야? R. 그럼 여기는 1-R. 맞죠? 그럼 여기는 N-R. 그럼 접선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요? 틀려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 여기도. 이해돼요? 자, 그럼 얘랑 얘. 미안. 자, 얘랑 얘 더한 게 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진짜 식이 나왔죠. 자, 그럼 마이너스 2r 플러스 n 플러스 1은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고, 맞아? 그럼 이 r은 얼마야?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됐나요? 그럼 나누기 2를 해서 r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얘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무한대로 보내면 끝. 자, 그럼 무한대 보낼 때, 자, 얘는 n 플러스 1인데 얘는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야, 아까 얘기했죠. 2조에다가 6,000원 쓰나? 6,000원 더 하나? 의미 있냐? 1 더한 거? 그럼 루트 n 나오면 얼마야? 빼기 n 나누기 2. 맞아? 그럼 정답은 얼마? 2분의 1. 자, 이렇게 가능해. 즉, 말을 식으로 바꿔서 천천히 하나씩 가라는 소리죠. 알겠나요? 자, 근데 있잖아. 이거 잘 봐봐. 다 적었어?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잘 들어요. 자, 아까 이 그림까지는 그렸을 겁니다. 자, n이 어디로 보내래요? n 어디로 보내래요? 그럼 밑변이 엄청 길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적절히 길어졌다고 치고, 굉장히 길어졌다고 치고, 이걸 확인해요. 내 말 맞아요? 사실 더 길어지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거의. 맞아요. 저 친구 말대로 거의 일자로 될 거예요. 이게 무한대로 가면. 밑변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에 내접원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지름이 얼만데요? 그럼 반지름. 계산 안 하고도 풀 수는 있다. 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돼야지 풀지 뭐. 이해돼요?
자, 무조건 말을 식으로 바꾸면 네, 되긴 돼요. 근데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으로도 풀 수도 있는 거야. 네, 힘들어. 쉬운 건 아니야.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 줄씩 식 세워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옆방 가서 자, 오늘 지금 안 푼 것들 다